얼마 전 한 할아버지 부부가 병원을 찾았다. 결혼한 지 50년이 넘었고 서로를 아끼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그날 진료실 분위기는 무거웠다. 남편은 하반신의 통증을 호소하며 제대로 걷지도 못했고, 아내는 입안과 목 전체가 붓고 걸어말조차 어려운 상태였다. 처음엔 단순한 감염일 거라 생각했지만 검사 결과가 나오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두 사람 모두가 같은 종류의 위험한 균에 감염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원인은 예상치 못한 아주 사소한 행동. 너무 일상적이라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습관 속에 숨어 있었다. 놀라운 건 이런 일이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댓글로 고민을 나눠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회복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혜의 흐름 희진 채널을 구독하시고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로 38년째 진료하고 있는 정미숙입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구강 성교와 관련된 치명적인 위생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꺼낸 이유는 명확합니다. 최근 5년간 제 진료실을 찾은 60대 이상 부부 중 절반 이상이 이 문제로 인해 심각한 건강상의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들 대부분이 그 원인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오랫동안 반복해왔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 새벽 응급실로 실려온 74세 한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반신에 심각한 감염이 생겨 혼자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고, 함께 온 아내분은 입과 목이 붓고 얼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구강 내 점막 전체가 손상되어 침을 삼키는 것조차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두 분을 처음 마주한 순간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부부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일로 인해 이처럼 심각한 결과를 맞이했다는 사실에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더욱 마음 아픈 것은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위생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부는 52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문제를 겪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잠시 후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 전에 먼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젊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변화는 결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50대를 넘기면서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들을 무시할 경우 그 대가는 예상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60세 이상 남성들 중 93%가 아내로부터 구강 성교를 받을 때 자신도 모르게 아내의 입안과 목에 세균성 감염의 위험을 유발하고 있다는 의학적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러한 위험한 상황을 남편 대부분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통계가 나온 배경에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아내분들께서 남편의 기분이 상할까봐 혹은 부부 사이가 멀어질까봐 구강 성교 후에 느끼는 통증이나 불편함을 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난 68세 여성 환자분은 남편에게 말 못하고 3년을 참았어요. 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좋아요를 눌러달라 는 문장은 삭제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분의 음경에서 검출된 세균과 동일한 균이 아내분의 입안과 인후 점막에서도 확인된 것입니다. 그 원인은 다름 아닌 남편분의 위생관리 미흡, 그리고 본인도 인식하지 못한 치명적인 실수들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현상은 2차 감염 또는 교차 감염이라고 부릅니다. 한 사람의 몸에 있던 병원균이 다른 사람의 몸으로 옮겨가면서 감염과 염증을 유발하는 것이지요. 특히 생식기와 구강처럼 점막이 민감하고 얇은 부위끼리 직접 접촉할 경우
이런 감염은 매우 쉽게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계셨던 그러나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의 생식기 주변과 음경 표면에는 평균적으로 수십 종 이상의 세균과 진균이 존재합니다. 이 중 일부는 평소에는 해를 끼치지 않지만 구강 점막처럼 약하고 민감한 조직에 닿게 되면 심각한 염증이나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균으로 작용합니다.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면역 체계가 세균과 균형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본인의 몸에 적응된 균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몸에 침투했을 때 그 균은 외부 침입자로 간주되고 그에 대한 면역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치 평화롭던 마을에 갑자기 외부 침입자가 들어온 것처럼 입안의 점막은 강한 염증 반응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위는 포피 내부와 요도구 주변입니다. 이곳에는 스메그마라고 불리는 하얗고 끈적한 분비물이 쉽게 쌓이게 됩니다. 스메그마에는 주로 혐기성 세균이 다량 서식합니다. 이 균들이 구강 내로 옮겨가면 점막 조직을 직접 공격하고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메그마라는 말이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음경 포피 안쪽에서 생성되는 피지, 죽은 피부세포, 소변 잔여물 등이 합쳐져 형성되는 분비물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자연적인 물질이지만 제대로 씻어내지 않으면 세균의 온상이 됩니다. 더 나아가 나이가 들수록 이 분비물의 양이 많아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세균의 독성 또한 강해진다는 것이 임상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위생 상태가 50대를 넘어서면서부터는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성 호르몬의 감소와 함께 피부 재생력과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세균이 더 빠르게 증식하고 염증에 대한 저항력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아내분께서 요즘 입안이 자주 헐어 혹은 목이 따가워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를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도에 거주하시는 72세 남성 환자분의 실제 사례입니다. 결혼 46년 동안 아내분께서는 늘 같은 방식으로 애정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구강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구내염이라고 생각하셨지만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나서야 충격적인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남성 환자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위생에 정말 신경 쓰는 사람입니다. 매일 샤워도 하고 속옷도 자주 갈아입고 생식기도 비누로 깨끗이 씻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분처럼 생각하십니다. 겉보기 청결만으로 충분하다고 오해하고 계신 거지요. 하지만 검사 결과 남편분의 음경에서만 발견되는 특정 세균이 아내분의 구강 점막 전체에서 다량 검출된 것입니다. 게다가 단순한 감염이 아니라 구강 점막을 파괴하는 심한 염증성 병원균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감염이 목까지 퍼져 기도가 막혔을 수도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이 감염이 칸디다 알비칸스라는 진균과 가드네렐라 바지날리스라는 혐기성 세균의 복합 감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균은 서로 독성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심각한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지요. 남편분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샤워하고 생식기도 비누로 꼼꼼히 씻었는데 왜 그런 거죠?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부위를 간과하고 계셨던 겁니다. 바로 포피 안쪽 음경뿌리, 음낭 경계 부위입니다. 이 부위는 일반적인 샤워로는 닦이지 않는 구조입니다. 피부가 접히고 습한 환경이 지속되기 때문에 세균이 쉽게 번식하고 축적되는 사각지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치질을 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이 표면만 닦고 끝내시나요? 아니죠. 잇몸 사이 혀의 안쪽까지 꼼꼼하게 닦습니다. 생식기 관리도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부분만 닦는다고 해서 위생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99%의 남성분들이 저지르고 있는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포피 안쪽 청소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폭경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의 경우 포피 안쪽에는 매일 스메그마라는 하얀 분비물이 쌓이게 됩니다. 이 스메그마는 세균, 죽은 피부세포, 소변 잔여물 등이 응축되어 만들어진 물질로 매우 불결하고 감염성을 지닌 세균의 집합체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69세 환자분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포피를 뒤로 젖혀본 적이 거의 없어요. 아프기도 하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이를 닦지 않고 입만 헹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이 부위를 제대로 청소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포피를 부드럽게 뒤로 완전히 젖혀서 귀두 음경머리까지 노출시킨 후 따뜻한 물과 자극 없는 중성비누로 꼼꼼히 씻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제대로 실천하시는 분은 전체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포피 안쪽을 청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스메그마가 굳어져서 마치 딱딱한 흰 덩어리처럼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굳은 스메그마는 귀두와 포피 주변에 염증을 일으키고 악취를 유발하며 세균이 증식하는 이상적인 서식처가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포피가 뒤로 젖혀지지 않는 포경협착증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요도구, 소변이 나오는 구멍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요도구 주변에는 소변 잔여물이나 요도 내 분비물이 말라붙어 노란 딱지처럼 굳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위는 대장균을 비롯한 각종 세균의 서식지로 입과 직접 접촉하게 되면 즉시 구강 점막으로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전혀 관리하지 않습니다. 특히 소변 후에 제대로 털지 않으면 소량의 소변 방울이 요도구 주변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 방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농축되고 그 안에 요소 성분이 세균에 의해 분해되면서 암모니아가 생성됩니다. 암모니아는 피부 점막을 자극하고 세균의 번식을 더욱 촉진시킵니다. 제가 만난 한 71세 남성 환자분은 요도구 청소의 중요성을 뒤늦게 깨달은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내분이 구강성교 후 자주 목감기에 걸리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도구를 면봉으로 정기적으로 닦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한 번도 그런 증상이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처음 면봉으로 닦아봤을 때 노란색 찌꺼기가 묻어나오더라고요. 그동안 이런 것들이 쌓여 있었다는 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음낭과 항문 주변 관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구강 접촉은 음경만 해당되니까 음낭이나 항문 근처는 굳이 닦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큰 오산입니다. 실제로 구강 성교 중에는 생각보다 넓은 부위가 접촉될 수 있으며 특히 음낭 아래쪽과 회음부 항문과 생식기 사이는 땀과 세균이 축적되기 쉬운 곳입니다. 의학적으로 회음부는 세균의 고속도로라고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이 부위는 항문에서 배출된 장내 세균들이 생식기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직접적인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들수록 괄약근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이런 세균 이동이 더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충청도에 거주하시는 70세 남성 환자분도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다가 아내분에게 심각한 구강 감염을 유발하는 결과를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앞쪽만 깨끗하게 씻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음낭 뒤쪽과 회음부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아내가 그렇게 고생을 했다고 들으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네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채모 음무 및 항문 주변 털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음무와 항문 주위의 털에는 땀, 피지, 소변 잔여물 그리고 다양한 분비물들이 쉽게 달라붙습니다. 아내분이 구강 성교를 해주실 때 이러한 털이 입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털에 붙은 세균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채모 관리는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채모는 세균의 저장고 역할을 하며 한 가닥의 음모에 수천 수만 개의 세균이 서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린 경우에는 그 수가 10배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강원도의 68세 남성 환자분은 채모 관리의 중요성을 몸으로 절감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가 자꾸 목에 뭐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단순히 털이 목에 걸린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털에 붙어 있던 세균이 원인이 되어 인후염이 생긴 거였어요. 정말 미안하고 충격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청결 준비 없이 부적절한 타이밍의 관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운동 직후나 하루 종일 땀을 많이 흘린 후, 여름철 활동 후 등에는 몸 전체가 땀과 노폐물로 뒤덮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구강 성교를 요구하는 것은 세균 감염의 위험을 수십 배 높이는 행동입니다. 땀에는 수분과 염분뿐만 아니라 요소, 암모니아, 젖산 등 여러 대사산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들은 모두 세균의 좋은 먹이가 됩니다. 특히 사타구니 주변의 땀은 단백질 농도가 높아 세균 증식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73세 남성분은 골프를 즐기시는 분인데 한 번의 실수로 아내분과 함께 큰 고생을 하셨습니다. 18홀 다 돌고 나면 온몸이 땀에 젖죠. 그날은 급한 마음에 샤워도 안 하고 아내와 관계를 했는데 다음 날 아내 입술이 붓고 목도 아프다 해서 병원에 갔더니 심한 세균 감염이라고 하더군요. 여섯 번째 실수는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뇨병이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 혹은 생식기에 작은 상처나 염증이 있을 때도 별다른 주의 없이 구강 성교를 받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세균의 독성은 더 강해지고 전파 속도와 감염 범위도 훨씬 커집니다. 예를 들어 당뇨 환자의 경우 혈당 수치가 높으면 소변에도 당분이 포함되며 이 당분은 세균과 진균의 최적의 먹이가 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당뇨 환자의 생식기 주변에는 정상인보다 10배 이상 많은 칸디다균 캐안데라이 서식하고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대전에 사는 69세 남성 환자분은 당뇨 관리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부부 관계를 가졌다가 아내분이 칸디다성 구내염에 걸리셨습니다. 혈당이 300이 넘는 상태였는데 몰랐어요. 아내가 관계 후에 입안이 하얗게 변하고 따갑다 해서 병원에 갔더니 진균 감염이라더군요. 제 당뇨 때문에 아내가 고생하게 된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여성의 구강 구조는 남성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감염에 취약합니다. 혀, 잇몸, 목 안쪽 점막은 두께가 평균 0.2mm에 불과하며 이는 일반 피부의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얇고 연약한 점막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손상되고 세균이 침투하면 순식간에 염증이 퍼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입 안은 항상 따뜻하고 습한 환경이기 때문에 세균이 증식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폐경 이후의 여성분들은 호르몬 변화로 인해 점막이 더 얇아지고 건조해집니다. 이로 인해 구강 내 감염 위험이 평소보다 10배 이상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구강 내 pH 수치도 더 알칼리성으로 변화하며
유익한 세균은 줄고 유해 세균이 늘어나 감염에 더욱 취약해지는 구조가 됩니다. 서울의 67세 박 여사님은 이런 변화를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폐경 이후부터 입이 자주 마르고 예민해졌어요. 남편과 그런 관계를 한 후에는 꼭 입안이 헐고 아팠는데 그저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병원을 찾은 뒤 세균성 감염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고통을 혼자 감내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남편의 기분이 상할까봐 혹은 성적인 주제를 꺼내는 것이 부끄러워서 통증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 채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구강 성교 후 불편함을 느낀 여성 중 78%가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남편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가 45%, 부끄러워서 가 33%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도에 사시는 68세 김 여사님은 이런 고민을 무려 3년 동안 혼자 안고 살아오셨습니다. 남편의 요청에 응할 때마다 입안이 쓰리고 목이 아팠지만 차마 말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심각한 구강궤양이 생긴 뒤에서야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니까 참았어요. 5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이제 와서 싫다고 하면 서운해할까 봐요. 그런데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듣고 나서 남편이 더 미안해 하더라고요. 진작 말할 걸 그랬어요. 전북의 70세 이 여사님은 더욱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주셨습니다. 구강 성교 후에 항상 목이 붓고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하지만 남편한테는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다고 거짓말했죠. 한 번은 목이 너무 부어서 숨 쉬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때도 그냥 참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었어요. 이쯤에서 저는 남성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아내분께서 최근 구강 애물을거리거나 예전보다 덜 적극적으로 느껴지신 적은 없으신가요? 또는 관계 후에 예전과 다른 행동이나 표정을 보이신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아내분이 몸 어딘가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정확한 순서와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1단계 철저한 사전 준비 2시간 전부터 구강 성교를 받기 전에는 최소 2시간 전부터 위생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왜 2시간일까요? 우리가 샤워한 직후부터 세균은 다시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약 2시간 동안은 세균 수치가 비교적 최소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 시간대를 골든 타임이라고 부릅니다. 2단계 전신 샤워 플러스 전용 비누 사용. 물로만 헹구는 것이 아니라 전용 항균 비누를 사용하여 음경, 포피, 음낭, 회음부, 항문 부위까지 꼼꼼히 씻어야 합니다. 특히 생식기 부위는 알칼리성 일반 비누보다 pH 조절된 전용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남성 생식기의 pH는 5.5에서 6.5이며 일반 비누는 이를 pH 8 이상으로 상승시켜 유익균은 줄고 유해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3단계 포피 안쪽 청소. 포피가 있는 남성은 포피를 완전히 뒤로 젖혀 귀두를 노출시킨 후 면봉에 생리식염수를 묻혀 안쪽까지 꼼꼼히 닦아야 합니다. 스메그마가 있다면 부드럽게 문질러서 제거하고 따뜻한 물로 충분히 헹궈야 합니다. 만약 포피를 젖힐 때 통증이 있다면 따뜻한 물에 5분 정도 담그면 부드러워집니다. 절대 무리하게 젖히지 마십시오. 찢어질 수 있습니다. 울산의 69세 송 씨는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처음 포피 안쪽을 제대로 닦아봤을 때 하얀 치즈 같은 분비물이 한 숟가락은 나왔어요. 그동안 저 안에 쌓여 있던 걸 보니 정말 부끄럽고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4단계 요도구 관리. 요도구 주변에 말라붙은 분비물이나 소변 찌꺼기를
면봉과 생리식염수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닦아내야 합니다. 절대 요도 안쪽까지 넣지 마십시오. 겉에 보이는 부분만 부드럽게 정리해야 합니다. 수돗물보다 생리식염수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수돗물의 염소 성분이 요도구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5단계 채모 정리. 음모가 너무 길거나 청결하지 않다면 적절히 정리해야 합니다. 완전히 제거할 필요는 없지만 짧고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음낭 주변과 항문 근처의 털은 땀과 세균이 쉽게 축적되는 부위이므로 가위로 1cm 내외로 짧게 다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면도기는 미세 상처를 유발할 수 있고 그 상처로 세균이 침투할 수 있으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는 최종 점검 단계입니다. 관계 전에는 거울을 통해 생식기 주변의 상처, 염증 또는 이상한 분비물이 없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날은 관계를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부산의 71세 정 씨는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셨습니다. 거울로 확인하다가 음낭에 작은 혹이 있는 걸 봤어요. 병원에 갔더니 초기 음낭 수종이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간단한 치료로 해결했습니다. 이후 정 씨는 정기적인 자가 점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원도의 74세 이 씨는 이 모든 과정을 철저히 실천한 결과 30년 만에 가장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이젠 아내도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표현해줘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이 씨는 특별한 비법도 하나 알려주셨습니다. 여보, 오늘 컨디션 어때? 피곤하지 않아? 그리고 제가 얼마나 청결하게 준비했는지도 말해줘요. 그러면 아내가 더 안심하고 편안하게 느껴요. 관계 중 주의사항. 관계 도중 아내분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자신의 만족에만 집중하다 보면 아내의 상태를 놓치게 되는데 이것은 건강뿐 아니라 부부관계 전반을 해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아내가 얼굴을 찡그리거나 몸을 경직시키거나 자주 멈추려 하거나 기침, 헛구역질 등 이상 반응을 보이면 그것은 불편함의 신호입니다. 경기도의 72세 한 씨는 이런 신호를 제때 알아차리지 못해 후회하셨습니다. 아내가 자꾸 기침을 하길래 목이 간질간질한 줄 알았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구역질이 나서 참고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제가 너무 둔감했어요. 관계 후 관리. 관계가 끝난 뒤에는 따뜻한 물로 생식기를 바로 헹구고 아내분도 입안을 헹굴 수 있도록 물이나 가글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구강용 가글은 항균 효과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클로르헥시딘, 클로르헥시딘 성분이 들어간 가글은 구강 내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단, 이 가글은 너무 자주 사용하면 정상 세균총까지 파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대구의 70세 박 씨 부부는 관계 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건강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침실에 항상 따뜻한 물, 가글, 수건을 준비해요. 관계 후에는 서로 씻어주고 함께 가글도 해요. 그 과정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깝게 해줘요. 계절별 관리 요령. 계절에 따라 관리 방법도 달라야 합니다. 여름철에는 땀으로 인해 세균 증식 속도가 훨씬 빨라지므로 하루 2에서 3회 생식기를 씻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에어컨 없이 생활하는 분들은 더 자주 씻어야 합니다. 반대로 겨울철에는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우므로 과도한 세정은 피하고 보습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남의 69세 김 씨는 이런 계절별 관리법을 익힌 뒤로 1년 내내 건강한 부부 생활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여름엔 하루 3번, 겨울엔 하루 1번 정도 씻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보습제도 꼭 바릅니다. 처음엔 귀찮았는데 이제는 습관이 돼서 자연스러워요.
건강 상태별 주의사항.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는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감염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또한 생식기의 상처, 염증, 습진, 건조증이 있을 때는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관계를 잠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구강 성교를 피하고 반드시 완치 후 재개해야 합니다. 전립선염, 요도염, 방광염 등 비뇨기계 염증, 습진, 피부염, 건조증 등 피부질환, 헤르페스, 곤지름 생식기 사마귀 등 바이러스성 감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소통.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내분과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적인 주제는 부끄러울 수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소통이 어렵다면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여보, 요즘 건강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우리 나이에는 서로 건강 체크하는 게 중요하대. 우리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 이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여는 연습부터 시작해 보세요. 제주도에 사는 70세 정씨 부부는 매주 일요일 저녁을 건강 대화 시간으로 정해 함께 차를 마시며 서로의 건강 상태, 불편한 점, 최근 병원 검사 결과 등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 시간이 오히려 우리 부부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들어줬어요. 정기적인 건강검진. 정기적인 검진도 꼭 필요합니다. 비뇨기과 검사와 성병검진은 1년에 최소 2회 이상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분들이 비뇨기과 검진을 부끄럽게 여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50대 이후에는 전립선, 성기능, 성병 관련 정기 검진을 적어도 6개월 1년에 1회 이상 받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광주의 71세 윤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6개월마다 비뇨기과 검진을 받아요. 한 번은 정기 검진에서 전립선 비대증 초기를 발견했는데 조기에 치료해서 큰 문제 없이 지나갔어요. 검진이 없었다면 정말 위험할 뻔했죠. 수분 섭취.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은 전신 건강뿐 아니라 생식기 청결 유지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관계 전후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소변이 묽어지고 요도와 방광이 자연스럽게 세척되며 분비물의 점도도 낮아져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목표는 하루 2리터 이상입니다. 흡연과 음주 자제. 흡연과 음주는 생식기 건강에 최대적입니다. 담배의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 생식기 주변 혈류를 감소시키고 면역력을 저하시켜 감염에 취약한 상태를 만듭니다. 또한 흡연자의 정액에서는 독성 물질이 검출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파트너의 구강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강 성교 전 최소 24시간은 금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인천의 68세 장 씨는 금연 후 몸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40년 넘게 피던 담배를 끊고 나니 생식기 냄새도 사라지고 아내도 훨씬 편안해 하더라고요. 진작 끊었어야 했어요. 식단 조절. 자극적인 음식, 당분이 많은 음식, 튀김류, 알코올, 카페인 음료는 체내 pH 균형을 무너뜨리고 세균 증식을 촉진합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음식은 매우 도움이 됩니다. 플레인 요구르트, 김치 등 발효식품, 마늘, 생강, 양파 같은 항균 식재료,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채소,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류. 이러한 음식은 유익균을 늘리고 면역력을 높이며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면역력을 급격히 낮춰 세균 감염 위험을 높입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시켜
면역 기능을 억제하고 혈압, 혈당을 높이며 생식기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운동, 취미 생활, 충분한 수면이 필수입니다. 위생 제품 선택. 향이 강한 비누나 바디워시는 생식기 주변의 pH 균형을 깨뜨릴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중성에 가까운 순한 제품 또는 남성 생식기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 하루 1에서 2회 이상 과도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생식기 청결이 주는 의학적 효과. 이 모든 관리는 단지 상대를 위한 배려가 아닙니다. 자신의 건강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철저한 위생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전립선 건강, 요도 상태, 성기능, 면역력이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생식기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는 남성은 요로감염 위험이 70% 감소, 전립선염 위험이 50% 감소, 배우자의 질염 및 요로감염 위험도 60% 감소합니다. 실천이 만들어낸 변화. 부천의 75세 홍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아내를 위해 시작했는데 지금은 제 건강이 더 좋아졌어요. 전립선 수치도 안정되고 소변도 시원하게 잘 나와요. 이건 일석이조입니다. 또한 이런 세심한 관리는 부부관계 자체의 질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서로를 더 배려하고 더 많이 대화하고 진심으로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진주의 71세 김씨 부부는 이런 사연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전에 이 문제로 크게 다툰 적이 있었어요. 아내가 그동안 참았던 걸 다 말하더라고요.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전부 제 잘못이었어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한 걸음 더 다가가면 건강도 관계도 인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기 내어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 부부의 삶 전체를 더 깊고 따뜻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 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배려하게 되었고, 관계 자체가 훨씬 따뜻하고 깊어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친밀한 부부 관계가 주는 건강상 이점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관계 중에는 옥시토신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규칙적인 성생활을 유지하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우울증 위험이 40%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 또한 확연히 높게 나타납니다. 혹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실수들을 무심코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혼자만 겪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용기 내어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요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아내분이 불편해하시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하신다면 절대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수의 69세 최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가 피곤하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절대 요구하지 않아요. 대신 오늘은 그냥 하나만 줘도 좋아라고 해요. 그러면 아내가 오히려 고마워하고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해줘요. 또한 건강상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절대 미루지 마십시오. 이런 주제가 부끄럽다고 생각해 혼자 끙끙 앓다가는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뇨기과 전문의들은 이런 상담에 매우 익숙하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됩니다. 안산의 70세 이 씨는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처음엔 너무 부끄러워서 병원에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의사 선생님이 아주 자연스럽게 상담해 주시더라고요. 검사받고 치료받고 나니 모든 문제가 깨끗이 해결됐어요. 진작 갔으면 좋았을 텐데요. 실생활 속 주의사항,
활동 후 환경위생. 운동 직후 장시간 앉아 있었거나 땀을 많이 흘린 경우에는 꼭 깨끗이 씻은 뒤에만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세균 감염 위험이 높아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골프, 등산 등 야외 활동 직후, 사우나, 찜질방 이용 후, 장거리 운전 후, 꽉 끼는 옷을 오래 입은 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 꾸준함은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한두 번 철저히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반복하고 습관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거제의 70세 김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정말 귀찮았어요. 근데 3개월 정도 계속하다 보니 이젠 안 하면 오히려 찝찝해요. 양치질처럼 당연한 일이 됐죠. 함께하는 건강관리. 배우자와 함께 건강관리를 실천하는 것도 부부 관계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서로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생활 습관을 공유하고 불편한 점에 대해 함께 고민하면서 제2의 신혼을 맞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통영의 69세 이 씨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매일 저녁 함께 샤워해요. 서로 등을 밀어주고 손이 닿기 어려운 곳도 씻어줘요. 처음엔 쑥스러웠는데 이젠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됐어요. 환경 관리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침실은 청결하고 온도와 습도가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은 더욱 세심한 위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침실 온도 20에서 22도, 습도 50에서 60%, 침구류는 자주 세탁, 반려동물은 침실 출입 제한. 동해의 73세 박 씨는 반려견과 함께 살고 있지만 이런 수칙을 잘 지켜 문제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강아지가 침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관계 전에는 손발도 꼭 씻어요. 털이나 세균이 옮겨갈 수 있으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한 부부관계의 핵심은 배려와 꾸준함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지만 무관심 속에서는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작은 실천 하나, 한마디 배려, 한 번의 대화가 당신과 배우자의 삶 전체를 더 따뜻하고 평화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는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은 상처 치유와 조직 재생에 도움을 줍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생식기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의 기초입니다. 특히 아래의 영양소들은 남성 생식기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E, 혈액순환 개선, 셀레늄, 정자 건강 유지, 라이코펜, 전립선 보호, 오메가-3 지방산, 염증 감소. 순천의 70세 강 씨는 식단을 바꾸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토마토, 호두, 굴을 자주 먹기 시작했어요.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몸이 정말 달라졌어요. 피로도 줄고 성기능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제 한국 전통 자연요법 중 생식기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세정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녹차 소금 세정법. 준비물 녹차 1스푼, 천일염 반스푼, 따뜻한 물 500ml. 방법 녹차를 우린 물에 소금을 녹이고 체온 정도로 식힌 뒤 생식기 주변을 부드럽게 세정합니다. 주의해서 3회 사용하면 항균 및 소염 효과가 있습니다. 녹차의 카테킨, 소금의 삼투압 작용이 만나 강력한 살균 효과를 냅니다. 쑥 좌욕. 말린 쑥 한 줌을 끓는 물에 우려낸 후 식혀서 좌욕합니다. 쑥은 전통적으로 염증과 세균 억제에 효과가 있습니다. 주일에서 2회 시행하면 좋습니다. 경북의 72세 송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원 치료와 쑥 좌욕을 함께 했더니 만성 전립선염 증상이 눈에 띄게 호전됐어요. 소변도 시원하게 잘 나오고 회음부의 불편함도 사라졌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프로폴리스 가글입니다.
물에 프로폴리스 원액 몇 방울을 떨어뜨려 가글하면 구강 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염증을 완화합니다. 프로폴리스는 자연에서 얻은 천연 항생제로 불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99%의 남성분들이 모르고 있었던 치명적인 실수들, 그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과 소중한 배우자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38년간 비뇨기과 진료를 해오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로 고통받는 부부들을 마주할 때였습니다. 특히 나이가 든 부부일수록 말하지 못하고 혼자 속으로 끙끙 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건강과 관계 모두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습관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배려하고 지켜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셔서 더 건강하고 더 따뜻한 부부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울산의 76세 최 씨 부부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결혼 53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 부끄러워하면서도 진심을 털어놓았고 그 후로 정말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서로를 더 이해하고 사랑도 더 깊어졌고 이제야 부부가 진짜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지혜를 얻고 더 깊은 사랑을 배우고 더 소중한 것을 지켜나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이 곧 가족의 행복이고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사회의 미래입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잠시라도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남성들에게 닿을 수 있는 따뜻한 다리가 됩니다. 당신의 건강과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내일은 더 가벼우시길 바랍니다.